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theorem 3.3.3을 우리가 한번 증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그 순서대로 증명을 할 텐데요. 자, 1번이 성립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2번이 성립하는지를 먼저 확인을 할 텐데, 이 부분은 특별히 할 게 없습니다. 자, 1번이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S가 채가 되죠? 자, S가 채므로 덧셈만 생각해보면 이게 덧셈 군이죠. 그리고 채에서는 이제 그 단원들의 집합을 생각을 해보면 그게 이제 단원군, 곱셈군이 되는데, 채에서는 S가 채가 되므로 바로 그 단원군이 S에서 0을 뺀 모든 원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그 곱셈군이 되는 것이죠. 단원군이 되는 것이니까.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덧셈군이 되고 곱셈군이 되는데, 그리고 지금 S는 F의 부분집합이 있고, 그 다음에 연산은 동일한 연산을 생각하는 것이니까 각각 부분군, 곱셈군의 부분군이 성립하겠습니다. 따라서 2가 성립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2번이 성립하면 3번이 성립하는 것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은 이제 크게 두 가지 그 조건을 생각을 할 텐데요. 자, 처음에 3번의 두 가지 조건 중에서 첫 번째 조건을 먼저 생각을 해보면, 자, 우리가 2번을 가정했으니까, 자, S가 덧셈만 생각을 했을 때 이제 부분군이니까 덧셈군이 됩니다. 따라서 임의의 A, B인 S에 대해서 덧셈에 대해서 군을 이루고 있으므로 A-B도 당연히 S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3번의 첫 번째 조건에서 앞부분이 성립하는 것이 확인이 되고요. 자, 또한 지금 S에서 0을 제외한 이 집합이 곱셈군이 되므로 이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A, B인 S 임의라고 쓸까요? 네. 임의의 A, B인 S에서 0을 뺀 이 집합에 대해서 A, B가 이 집합에 있는 원소일 때, 자, 두 가지가 성립합니다. 첫 번째, A하고 B를 곱한 것도 S에서 0을 뺀 집합에 속하고요. 두 번째, 어떤 원소의 인버스도 이 집합에 속합니다. 자, 곱셈군이 되므로 군이니까 원소의 여권이 존재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이러한 결과 때문에 따라서 일단 우선 이 두 번째 조건 때문에 3의 2번이 성립하죠. 즉 A가 S에 있으면서 0이 아니면, 즉 S에서 0을 뺀 집합에 속해 있으면 두 번째 확인한 것이 인버스가 속한다 라는 것이었는데, 따라서 3의 두 번째가 성립함을 확인했습니다.
성립하고, 자, 그 다음에 3의 1번의 두 번째 조건은 이것인데요. 자, 우리가 지금 한 것은 0이 아닌 a, b에 대해서 곱한 것이 S에 속한다를 이제 확인을 했는데, 자, 그것도 우리가 얻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도 왜냐하면 성립하고, A가 0 또는 B가 0이면 어떻게 되죠? 곱한 것은, 자, 환에서 두 개 중에 하나가 0이면 곱했을 때 무조건 0이 됩니다. 0이고라고 쓰죠. 0이고. 자, 이거 지금 우리가 확인한 사실이 A 곱하기 B가 0이 아닌 S에 있는 원소이면 1번의 성립함을 이제 확인했으므로 두 가지를 이제 결합을 하게 되면, 네, 여기다가 쓸까요? 네, 좀 말이 길어질 것 같은데, 예, 좀 공간을 하나 더 하죠. 이거이고, 이거일 때 A 곱하기 B가 S에 속한다라고 이제 확인했습니다. 자, 이거이므로, 자, 임의의 A, B인 S에 대해 무엇이 성립할까요? A 곱하기 B는 S에 속합니다. 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자, A, B가 S에 속하는데, 첫 번째, A가 0 또는 B가 0일 때와, 두 번째, A도 0이 아니고 B도 0이 아닐 때로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A가 0이거나 B가 0이면 우리가 조금 전에 곱한 것이 무조건 0이라고 했으니까, 이 경우에는 A 곱하기 B가 0이 되고, 당연히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2번을 지금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S는 덧셈군이 되니까 0을 지금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S는. 따라서 네, A 곱하기 B가 S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A하고 B가 A도 0이 아니고 B도 0이 아니면 우리가 가정한 2번에 의해서 우리가 조금 전에 확인한 것이 곱셈에 대해서 닫혀 있어야 되기 때문에 A도 0이 아니고 B도 0이 아니면 곱한 것도 S에 포함되면서 0이 아니다를 확인했으므로 이 경우에도 A 곱하기 B가 S에 속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0이든 0이 아니든 S에만 있으면 곱한 것이 S에 포함된다는 것을 확인을 했었죠. 확인을 이제 한 겁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확인할 3번의 조건에서 1번의 뒷부분을 우리가 확인을 한 것이죠. 그래서 3번의 두 조건이 모두 성립함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3번이 성립함을 가정을 하면 1번이 성립한다. 즉, S가 부분체가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이제 하면 되겠습니다. 자, 3번은 이제 조건 중에서 3번의 1번 조건을 생각을 해보면, 자, 3의 1을 생각을 해보면 그것이 뭐냐면 S에 속하는 두 원소에 대해서 뺄셈도 곱셈도 S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조건이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을 때 환의 부분집합에 대해서 중집합이 아닌 부분집합에 대해서 그 집합이 부분환이 될 표충분 조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3의 1이 성립하면, 자, S는 일단 F의 부분환이 되는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전에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한참 전이긴 한데 네, 이거죠. 그 환의 부분집합 S에 대해서 부분 환일 필요 충분 조건이 2번이었기 때문에 자, 일단 네. 3번이 성립하면 3번 첫 번째가 성립하면 S는 이제 F의 부분 환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쉽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녀석이 부분 환인데 여기에 더불어서 부분체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싶으면 이 녀석이 체라는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얘가 체가 되니까. 자, 체가 되는지를 이제 확인하려면 자, 그 추가적인 성질들을 만족을 해야 될 텐데요. 첫 번째가 M2고요. 두 번째가 M3, 세 번째가 M4가 되겠습니다. 자, M2는 어떨까요? M2는 곱셈에 대한 교환 법칙인데 지금 F가 체가 되므로 F가 체이므로 F에 있는 임의의 두 원소를 곱하면 서로 같습니다. 교환 법칙 성립합니다. 따라서 임의의 A, B, S, in S에 대해서 A 곱하기 B를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요? 자, S에 속하는 A, B는 당연히 F에 속할 거고 F에 속하는 원소는 A 곱하기 B나 B 곱하기 A나 같은 것이죠? 네. 그래서 S라는 이제 환을 생각했을 때 M2가 성립합니다. 자, M3를 생각을 해보죠. M3는 이제 단위원에 가지고 있다를 얘기하는 것인데, 자, S의 단위원이 가지고 있는지를 다음과 같이 그 위에서 3의 두 번째 조건으로부터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앞에서 가정을 한 것처럼 그 S에서 0을 뺀 이 집합은 공집합은 아닙니다. 우리가 처음에 S가 0은 포함은 하고 있고 그거보다는 똑같진 않다 라고 했으니까 S에서 0을 뺀 집합이 공집합은 아니죠. 이거이므로 이 집합에는 원소가 최소한 하나는 존재합니다. 자, 그러면 이 원소에 대해서 S에 속하고 0이 아니므로 그 3의 두 번째 조건에 의해서 A의 인버스가 S에 존재하겠습니다. 자, 따라서 지금 이제 S에 속하는 원소를 하나 택했고요. 0이 아닌 원소. 그리고 그 원소에 대해서 여건이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냈으니까 자, 이 두 원소를 곱해보죠. 자, 두 원소를 곱하면 당연히 1이 되겠죠. 자, 그런데 그 A도 S의 원소고 A 인버스도 S의 원소인데 지금 우리가 앞에서 3회 가정했는데 3에서는 곱셈에 대해서 닫혀 있음을 우리가 가정을 했기 때문에 A 곱하기 A 인버스도 S의 원소가 됩니다. 즉 1, 즉 F의 단위원인데요. 그것이 S에 속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S는 단위원 1을 가지겠습니다. 네, 그래서 M3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M4를 마지막으로 확인하면 되는데 M4는 S에 있는 0이 아닌 원소는 여건이 존재한다 라는 그러한 조건이었는데요. 이 조건이 이미 3의 2번에 있습니다. 그래서 M4는 다시 한번 위에서도 썼는데 3의 2에 의해서 M4가 성립하죠.
M4가 성립한다. 자, 그러면 이 부분환이 M2, M3, M4까지 더 만족함으로 따라서 S라고 하는 이 대수적인 구조는 체가 되고 따라서 F의 부분체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서로 동치라는 것을 이제 알았는데요. 자, 이걸 증명할 때 우리가 앞에서 잠깐 확인했던 환의 부분집합,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이 부분환이 될 필요충분 조건과 그 다음에 체에서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이 부분체가 될 필요충분 조건들을 사용을 이제 앞으로 해서 어떠한 부분집합이 부분환이 되는지 안 되는지, 부분체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하는 데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는 이제 어떠한 환과 체의 이제 부분환, 부분체가 되는지를 확인했는데요. 일반적인 것은 좀 아니긴 하지만 정역이 있을 때 그 녀석의 부분집합이 정역이 되는 조건을 하나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CRN 3.3.4에서는 자, 환이 정역 또는 체라고 생각을 하죠. 물론 이제 이 가정은 체는 반드시 정역이므로 환 R이 정역이다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가정이 되겠습니다. 자, 만일에 이 정역인 R의 부분 집합을 생각했더니 그 녀석이 부분환이 되더라 라고 하죠. 그래서 부분환이라는 것은 앞에서의 동치명제를 통해서 확인을 이미 했다고 하죠. 자, 그런데 이 부분환이 R의 단위원을 포함을 하고 있다고 가정을 하죠. 자, 그런 경우를 생각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 가정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야 되는데, 앞에서 우리가 R이 환이고, 그 다음에 S가 R의 부분환일 때, 지금 R의 단위원이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S가 단위원을 부분환인 S가 단위원을 가진다는 얘기를 반드시 할 수는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R이 단위원을 가지고 S도 단위원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1과 1'이 즉 R의 단위원과 S의 단위원이 반드시 같다라는 보장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는 그 조건이 뭐냐면 부분한 S가 R의 단위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즉 조건이 1이 R의 단위원인데 그 1이 S에 들어가 있다라는 게 조건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R이 정역이니까 R은 단위원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단위원이 S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면, 자, 이 부분한 S를 생각을 해보면 이 녀석은 단위원을 가지고 있을까요? 네, 가지고 있죠. R의 단위원이 S에서도 단위원이 되는 것이니까 S에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따라서 이런 경우는 트리비얼하긴 하지만 부분한 S가 결국 단위원을 가지고 있고 그 단위원은 R의 단위원과 같은 것이죠. 그 단위원을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더군다나 R이 정역이 되므로, 즉 R에 있는 두 원소의 곱셈에서는 교환 법칙이 성립을 하기 때문에 부분한인 S에서도 곱셈에 대한 교환 법칙이 성립하죠. 즉 S는 가환한이 되고요. 단위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조건을 만족하면,
자, 뿐만 아니라 환 R에는 영인자가 없습니다. 정역이므로. 따라서 S에도 영인자가 존재하지 않죠. 자, 가환환이면서 단원을 가지고 영인자가 없으므로 따라서 S도 정역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부분한 S라는 것과 R의 단위원이 S에 포함된다는 사실로부터 S가 정역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표수에 대해서도 우리가 비교해 볼 수가 있는데 S의 표수와 R의 표수는 어떻게 될까요? 서로 동일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표수라는 것은 단위원을 여러 번 덧셈을 했을 때 처음으로 0이 되는 그 양의 정수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에 이제 의존하는 값이기 때문에 그 S의 단위원과 R의 단위원이 같으면, 그리고 덧셈이란 연산도 같으면 당연히 표수가 일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S의 표수가 R의 표수와 일치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에서 했던 이런 그 정리 내용들을 이제 그 구체적인 example에 적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xample 3.3.3에서는 P가 소수인 경우를 생각을 해서 유리수의 부분집합 R을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이 R에 속한 원소는 다음과 같은 원소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원소는 분자에는 정수가 들어가고요. 분모에는 P의 그 0 이상의 거듭제곱이 들어가 있는 형태의 유리수들을 다 모아둔 그런 집합을 R이라고 두겠습니다. 자, 이 집합 R을 생각해 보면 R은 당연히 Q에 포함되고요. 그리고 정수들은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즉, n이 0인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결국 이제 분모는 1이 되고 분자는 이제 임의의 정수를 다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정수는 R에 포함됩니다. 자, 그런데 G하고 R은 동일하지는 않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P분의 1을 생각을 해보면 P분의 1은 정수는 아닐 텐데 이 녀석은 정수는 아니지만 R에는 있죠. 그래서 동일하지는 않고요. 자, 그리고 R과 유리수체도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자, 왜냐하면 Q라고 하는 또 다른 소수를 생각하겠습니다. Q가 소수인데 P하고 다른 소수 생각하면, 자, Q분의 1을 생각하면 어떨까요? Q분의 1은 네, 유리수에는 있지만 Q분의 1은 R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왜 R에 포함되지 않을까요? 일단 R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로부터 R과 유리수체는 동일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직관적으로 Q분의 1이 R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 있을까요? 네, 알 수 있죠. 자, 왜냐하면 R에 속한 원소들은 이제 이러한 꼴들만 이제 모아 두었습니다. 자, 이러한 꼴은 물론 기하분수가 아닌기도 하겠지만 우리가 이제 Q분의 1이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러한 유리수를 기하분수 형태로 바꾸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생각을 해보죠. R에 속한 원소는 이러한 꼴인데 이것을 기하분수로 바꾸면, 즉 분모 분자를 최대 공약수로 나눗셈을 이제 하고 나면, 자, 그런데 나눗셈을 할 때 분모는 P의 거듭적으로 되어 있고 P가 소수이므로 나눗셈이 더 진행이 된다면 기하분수로 만들 때 결국 A의 인수 중에서, 소인수 중에서 P들이 약분이 더 할 수 있을 때까지 더 약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약분을 하고 났을 때 A가 또 다른 이제 정수로 약분하고 남은 정수로 바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분모도
그 거듭 제곱이 n만큼 있다가 약분을 더 하고 나면 다음과 같이 그 지수가 뭐 좀 더 줄어들 수는 있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그 이 지수는 네, 뭐 그렇다고 그 음수가 되는 것은 아니고 0 이상의 정수 형태로 지금 바뀌겠습니다. 자, 물론 A'과 P의 거듭 제곱은 서로소인 상태로 우리가 변형을 했다고 하죠. 즉, 여기에 속한 원소들을 기하분수로 바꾸면 그 기하분수도 이러한 꼴이 됩니다. 자, 그래서 Q분의 1을 생각을 해보면 Q분의 1이 이러한 꼴로 표현된다면 이것을 기하분수로 바꾸었을 때 이러한 꼴이 돼야 되는데 Q분의 1을 기하분수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예, 이거는 이미 기하분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녀석이 이런 꼴이 되나요? 그렇지가 않죠. 네, P하고 Q는 서로 다른 소수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녀석은 이런 꼴일 수가 없는 것이죠. 자, 따라서 Q분의 1은 R에 속하지 않습니다. 자, 이러한 그 R을 생각을 하면 이 R이 유리수체의 부분환이 되는 것을 이제 먼저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자, 부분환이 된다라는 것을 확인하려면 두 가지를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R에 속한 두 원소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해도 여전히 R에 속한다. 자, 그 과정을 계산을 한번 해보죠. 여기다가 쓰도록 하죠. 자, R에 있는 임의의 두 원소를 선택을 하죠. 그러면 그 두 원소는 정수 AB, 그 다음에 0 이상의 정수 nm에 대해서 이와 같이 pn제곱분의 a, pm제곱분의 b로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것을 빼고 나면 자, 통분을 하게 된다면 이와 같이 계산이 되는데 지금 분자는 정수에서 정수를 뺐으니까 정수가 되고요. 분모도 지수가 m 플러스 n이므로 지수도 0보다 작거나 큰 지금 m하고 n이 0 이상의 정수므로 더한 것도 0 이상의 정수가 되니까 이것도 R에 속하죠. R에 속한다는 것은 이거 자체가 이런 꼴이기 때문에 속합니다. 그래서 뺄셈에 대해서 닫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두 값을, 두 유리수를 곱셈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분모는 P의 거듭제곱 형태고 지수가 0 이상인 정수고 분자는 A 곱하기 B 정수이므로 이것도 R에 속하죠? 그래서 곱셈과 뺄셈에 대해서 닫혀 있으므로 부분환이 됨을 우리가 앞에서 theorem 3.3.2였죠? 그것을 적용하면 부분환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부분환을 이제 확인했으니까 theorem 3.3.4를 생각해서 그 유리수체 Q는 이제 정역이니까 이 R이 정역이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조건이 R의 단위원을 포함을 하기만 하면 정역이었는데 자, 유리수체 Q의 단위원 1이 R에 있나요? 여기 있나요? 있죠? 자, 왜냐하면 뭐 1은 P의 0제곱분의 1이죠. 자, 그래서 1이 그 유리수체의 단위원이 R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theorem 3.3.4를 적용하면 이 R은 정역이 되고요. 표수는 얼마일까요? 유리수체의 표수 일치함으로 0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R은 표수가 0인 정역은 되는데 그런데 체가 될까요? R이 체가 되느냐? 자, 결론부터 얘기하면 체는 되지 않습니다. 자, R이 유리수체 Q의
부분체가 되려면 2번이 성립해야 되고 또 3번이 성립해야 됩니다. 이것은 부분체가 될 필요충분 조건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3번 조건을 생각을 했을 때는 3번의 두 번째 조건이 성립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우리가 한 것처럼 그 Q를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 P와 서로 다르면서 소수가 되는 Q를 생각을 하게 되면 이 Q는 정수이므로 당연히 R에 포함되죠. 그리고 Q는 0은 아닙니다. 즉 0이 아닌 R의 원소를 우리가 하나 선택을 한 건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부분체가 되려면 곱셈에 대한 여건이 이 S에, 즉 부분 환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부분 집합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어떤가요? 자, Q의 인버스가 어떻게 되죠? Q분의 1입니다. Q분의 1이 앞에서 우리가 R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즉, 그 동치명제인 3에서 두 번째 조건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동치명제이기 때문에 이게 성립하면 부분체가 되는 것이고, 이게 성립하지 않으면 부분체가 안 되는 것이죠. 따라서 R은 체가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동치 명제이기 때문에 체라는 것을 확인할 때도 이 명제를, 이 정리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체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때도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R은 부분체는 되지 않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Q√M이라고 하는 2차 체를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Q√M 2차 체는 M을 두 가지 경우를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생각했던 체가 되는데요. M은 첫 번째로 음의 정수, 두 번째로 완전 제곱이 아닌 양의 정수 생각하면 Q√M이 체가 됐는데, 그 체를 우리가 2차 체라고 불렀습니다. 물론 Q√M이라고 하는 이 어디 있을까요? 집합은 어떤 것을 원소로 하냐면 U 플러스 V√M 인데, UV가 유리수인 것들로부터 만들어지는 이러한 것들을 원소로 하는 집합이었습니다. 자, 이것은 당연히 체였고요. 그리고 표수를 생각을 해보면 어떤가요? 네, 이 집합은 당연히 유리수들은 다 포함을 합니다. 자, 그리고 그리고 이제 유리수에는 이제 단위원이 1이 들어가 있는데, 이 1이 당연히 이 2차 체에도 포함이 되어 있죠. 자, 그러면 같은 1을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표수를 생각하더라도 Q의 표수나 Q√M의 표수나 동일합니다. 같은 연산, 같은 단위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표수가 0이 되는 것도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2차 체를 생각을 할 때 그 M이 음의 정수인 경우에는 루트_M이 실수가 아닌 복소수가 되기 때문에 Q√M은 복소수의 부분 집합이 되고, 그 다음에 Q√M 자체가 체가 되기 때문에 복소수체의 부분체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Q√M이 이 경우에는 실수체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실수체 부분체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자, M이 0보다 큰 양의 정수인 경우, 양의 정수인 경우, 완전 제곱이 아닌 양의 정수인 경우에는 Q√M은 당연히 실수의 부분 집합이고,
필수체, 그리고 실수체는 복소수체 부분 집합이므로 이 2차체 Q 루트 M은 실수체의 부분체이기도 하고요. 복소수체의 부분체이기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Q 루트 M은 R의 부분체다. 물론 복소수체의 부분체이기도 합니다. 자, 이 Q 루트 M이라고 하는 2차체의 부분 집합을 하나 생각을 할 건데요. G 루트 M이라고 표기하는 그런 집합을 하나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이 집합에 들어가는 원소들은 다음과 같은 꼴로 구성되는 집합을 생각하겠습니다. 즉, U 플러스 V 루트 M에서는, Q 루트 M에서는 앞에서 우리가 확인을 한 것처럼 유리수 UV에 대해서 U 플러스 V 루트 M들을 다 모아둔 집합인데 UV를 유리수가 아니라 조금 더 작은 적은 집합인 정수로만 제한을 하겠습니다. 즉 정수 더하기 정수 곱하기 루트 M 이런 것들을 원소로 하는 집합을 G 루트 M이라고 쓰겠습니다. 자, 당연히 이 G 루트 M은 Q 루트 M에 포함되겠죠? 그리고 당연히 동일하진 않습니다. 자, 왼쪽에는 유리수 예를 들면 2분의 1 같은 것이 포함되어 있지 않죠? 네, 이것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근데 당연히 2분의 1은 이 안은 포함되어 있으니까. 네. 근데 이 녀석은 이제 이 2차체의 부분 집합으로서 이것이 하나의 환이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 보려고 합니다. 부분환인 것이죠. 자, 부분환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일단 이 집합은 당연히 공집합은 아닐 거고요. 따라서 뺄셈과 곱셈에 대해서 닫혀 있다는 것을 확인하면 부분환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부분환이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집합에 속한 임의의 두 원소를 한번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A 플러스 B 루트 M에서 C 플러스 D 루트 M을 빼보는 거죠. 물론 이제 A, B, C, D는 모두 정수를 생각을 하는 것인데, 그러면 이와 같이 계산을 할 수가 있고, A, B, C, D가 모두 정수이므로 얘도 정수, 얘도 정수죠. 따라서 이 G 루트 M에 포함됩니다. 자, 곱셈에 대해서도 계산이 조금 다를 뿐 비슷하게 계산을 해보면 AC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정수 부분이 이렇게 생기는 거니까 BDM이죠. 더하기 그 다음에 루트 M이 있는 부분은 AD 플러스 BC가 되겠습니다. 자, A, B, C, D가 모두 정수이고 M도 정수니까 얘도 정수, 얘도 정수죠. 그래서 곱셈한 것도 G 루트 M에 포함됩니다. 자, 그래서 G 루트 M은 Q 루트 M의 부분환이 되는 것을 확인했고요. 자, 부분환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정역이라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역이라는 것을 확인을 하는 한 가지 방법이 Q 루트 M의 단위원을 생각을 해보면 1인데요. 자, 1은 G 루트 M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 정리 3.3.4였던 것 같죠? 네, 이 부분, 이 정리에 의해서 정역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G 루트 M은
표수가 얼마일까요? 표수가 q 루트 m의 표수랑 일치할 테니까 0인 정역이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g 루트 m은 채는 되지 않습니다. 자, 채가 되지 않는 이유는 이것을 조금 정리하고 다시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Q루트m은 이제 채가 돼서 이렇게 괄호를 쓸 때 둥근 괄호를 썼고요. G루트m은 정역은 되지만 채는 아니어서 여기에 괄호가 둥근 괄호가 아니라 꺾은 괄호를 썼습니다. 물론 이제 그것은 이제 사람들이 이제 쓰는 이제 컨벤션이긴 한데요. 뭐 지금은 굳이 뭐 괄호가 꺾은 괄호냐 뭐 둥근 괄호냐를 뭐 굳이 뭐 심각하게 구분하지 않아도 괜찮은데 이렇게 굳이 괄호를 달리 쓴 이유는 Q루트m은 채가 되고 G루트m은 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나타내고자 다른 괄호를 쓴 거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같이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확인한 거는 정역이라는 것은 확인했고 채는 안 되는데 채는 안 되는 이유는 아직 얘기 안 했죠. 채가 안 되는 이유를 살펴보기 위해서 자, 앞에서 우리가 다루었던 동치명제를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녀석이 채가 될 필요충분 조건은 Q루트m에 있는 0이 아닌 임의의 원소에 대해서 곱셈에 대한 여건이 이 집합에 존재하는 것이었는데 채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 확인하는 한 가지 방법은 0이 아닌 G루트m에 있는 원소 중에서 곱셈에 대한 여건이 이 집합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한 가지 예로서 그 사이를 1 플러스 2 루트 m으로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G루트m에 있는 원소이고 그 사이는 0은 아니죠. 자, 그런데 그 사이에 여건을 생각을 해보죠. 0이 아니고 Q루트m이 채가 되므로 여건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여건을 계산해보면 여건을 우리가 어떻게 계산했었냐면 앞에서 혈내 원소를 이제 활용해서 계산했었습니다. 즉 1 마이너스 2 루트 m 이 분자고요. 분모는 1 마이너스 4m이었죠. 그 사이와 그 사이에 혈내 원소를 곱한 것이 이제 분모에 들어갔습니다. 자, 이를 이제 그 G루트m에 있는 형태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그런 꼴로 알아볼 수 있도록 써보면 이렇게 되는데요. 자, 이게 G루트m에 들어갈까요? 자, 이게 G루트m에 포함이 되려면 이 원소도 정수가 돼야 되고 이 원소도 정수가 돼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1-4m은 1이 될 수가 있을까요? 없죠. 1이 된다면 m이 0이 되는데 m이 0이 되는 건 우리가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 빼기 4m이 마이너스 1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이것도 불가능하죠. 자, 그러므로 1 빼기 4m은 네, 정수가 되지 않습니다. 자, 따라서 이 그 사이의 여건은 G루트m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0이 아닌 원소인데 그 여건이 이 집합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채가 될 수 없겠습니다. 동치명제를 우리가 활용하면 그래서 채가 안 된다라는 것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그 정역은 살펴봤고요. 네, 이번에는 이제 채 그 부분 집합으로서 채가 되는 이제 그러한 구조
것들을 살펴봤는데, 여기서 살펴볼 거는 그 채는 아니지만 나눗셈 환을 생각을 할 거고요. 어떤 나눗셈 환의 부분 환으로서 그 부분 환이 나눗셈 환이 되는 한 가지 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채가 아닌 나눗셈 환의 example로서 해밀턴의 사원수 환을 생각을 했었습니다. H라고 표기했었는데, 자, H는 다음과 같이 IJK 부분과 실수 부분으로 있는 그러한 일종의 복소수를 확장한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때 A0, A1, A2, A3는 실수를 이제 고려해서 해밀턴의 사원수 환을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것은 나눗셈 환이었죠. 네. 자, H의 이제 부분 집합을 H0로 생각을 할 텐데, 어떻게 부분 집합을 택했냐면, 자, 이러한 개수들이 실수가 아니라 유리수들로만 제한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H0는 H에 포함되지만 동일하진 않겠죠? 자, 이러한 부분 집합이 당연히 공집합은 아닐 거고요. 자, 이 부분 집합이 H의 부분환이 되느냐를 확인을 먼저 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려면 H0에 있는 임의의 두 원소에 대해서 뺄셈을 해보고 곱셈을 해보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뺄셈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가 이제 사원수 환에 있는 원소를 뺄 때는 실수는 실수끼리, I 부분은 I 부분끼리, J 부분은 J 부분끼리, K 부분은 K 부분끼리 개수를 이제 빼면 되죠. 자, 그런데 Q1과 Q2의 모두 개수가 유리수이므로 Q1 빼기 Q2의 개수들을 보면 모두 다 유리수 빼기 유리수가 돼서 유리수가 되겠죠. 따라서 이 녀석도 H0의 원소가 되겠습니다. 자, 비슷하게 Q1하고 Q2를 곱하는 과정도 생각을 해보면, 자, 이렇게 분배 법칙을 하는 과정에서 결국 개수들을 이제 곱하고 개수들을 더하고 빼고 하는 일들이 일어날 텐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개수는 유리수들이기 때문에 유리수들을 더하고 곱하고 빼고 하더라도 여전히 유리수가 되기 때문에 곱한 결과도 H0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H0는 H의 부분환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환의 경우에 H0는 나눗셈 환이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려고 합니다. 자, 나눗셈 환이 되려면 그 환이라는 조건에다가 단위원이 일단은 존재해야 됩니다. 자, 단위원 1은 H0에 존재하나요? 네, 당연히 있죠. 1, 0J, 0I, 0J, 0K를 다 더한 것이 이제 1이니까, 그리고 1은 유리수니까 H0에 단위원이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눗셈 환이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H0에 있고 0이 아닌 원소에 대해서 곱셈에 대한 여건이 H0에 존재한다고 우리가 확인을 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자, 이러한 Q를 선택을 하게 되면, 자, Q의 인버스 곱셈에 대한 여건이 H0에 있을까요? 네, 있을 것 같습니다. 자, Q를 계산을 좀 하기 위해서 이거라고 두죠. 그리고 이것은 0이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자, Q의 곱셈에 대한 여건은 어떻게 될까요? 자, 지금 Q는 H0의 원소니까 당연히 H의 원소이기도 합니다. 근데 H는 나눗셈 환이므로 여건이 존재하는데, 자, Q분의 1 여건은 어떻게 우리가 계산할 수 있냐면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켤레 원소를 활용하죠. 자, 그래서 분자는 R0 마이너스 R1 마이너스 R2 마이너스 R3가 되고, 분모는 Q의 노음인데 Q의 노음은 R0 제곱 R1 제곱 R2 제곱 R3 제곱입니다. 근데 Q가 0이 아니므로 분모는 당연히 0이 아니죠. 자, 그리고 유리수의 제곱의 합이니까 유리수가 됩니다. 따라서 이 여권의 실수 부분, 그다음 I 부분 모두 유리수분의 유리수가 되므로 전부 다 개수가 유리수가 돼서 이 결과는 H0에 속해 있습니다. 즉 0이 아닌 H0의 모든 원소들이 곱셈에 대한 여건을 포함을 하고 있으므로 결국 H0는 나눗셈 환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H0가 앞에서 계산을 했던 거죠. 그래서 나눗셈 환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네, 시간이 약간 뒤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약간 지났으니까 일단 여기서 멈추도록 하고요. 예, 계속 이어서 나중에 계속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